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움되는 9가지 생각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나눌 9가지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각.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입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68세에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단 하나였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도전했죠. 김 할머니는 이제 매주 3번씩 수영장에 가십니다. 2년 만에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도 따셨죠. 사람들이 늦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시기였던 거죠.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을 이제는 여유롭게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생각, 실패해도 괜찮다입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0세에 베이킹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빵을 굽다가 태우기도 하고 반죽이 제대로 부풀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일기장에 기록했죠. 오늘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다 보니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홈베이킹 강사가 되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한 걸음씩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배움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 생각, 작은 것에서 시작하자입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65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났어요. 멋진 풍경화를 그리고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조언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첫 한 달은 동그라미와 선 긋기만 연습했어요. 이 교수님은 매일 30분씩 기초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그 기초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 작은 동그라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생각, 남과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최 선생님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블로거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젊은 블로거들은 화려한 사진과 세련된 글솜씨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최 선생님 부부는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니어의 눈높이였죠. 우리는 같은 연령대의 여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계단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든가, 휴식 공간이 어디 있는지 같은. 지금은 시니어 여행 전문 블로그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 생각, 변화는 기회다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40년간 운영하던 세탁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자 온라인 세탁 서비스로 전환을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접수, 온라인 결제,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손녀가 해준 말이 용기를 줬어요. 할아버지,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 할아버지는 디지털 교육을 받으며 하나씩 배워나갔고, 지금은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었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섯 번째 생각,
건강이 곧 자유다입니다. 윤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은 59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나갔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되었고 체중도 10kg 감량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겼죠. 7번째 생각, 관계가 재산이다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헤어지고 나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한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지만 지금은 2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답니다. 우리는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재산이에요. 8번째 생각, 배움에는 끝이 없다입니다. 송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할아버지는 70세의 스마트폰 강사가 되셨어요. 처음 스마트폰을 잡았을 때는 저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송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주 2회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배운 걸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가르치면서 저도 계속 배우고 있답니다. 9번째 생각, 나눔이 행복이다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5세에 손뜨개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파가 올 때 노숙인 분들을 위한 목도리를 뜨개질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이 할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손뜨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백 개의 목도리를 만들어 기부하고 계시죠. 나눔은 마법 같아요. 내가 가진 걸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우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9가지 도움되는 생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생각들은 저의 공허한 조언이 아닙니다. 모두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부터 그 생각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9가지 생각 중 하나를 골라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록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9가지 생각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